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새해가 밝아서 채널의 정체성이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또 IPO 할 기업들을 소개하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다 보니까 또 핀테크 관련 업체들을 많이 리뷰하고 있어서 꽤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한 번도 제가 다룬 적은 없는데 레볼루트라는 기업이고요. 아마도 소파이의 몇 년 후의 미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비스 부분에서는 꽤 앞서 있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소파이의 미래를 보고 배우기에 좋습니다. 고객 수도 일단 많고요. 그리고 기업 규모도 크고요. 전반적으로 소파이가 이제 막 차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고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레볼루트는 그보단 한 단계 위에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꽤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있습니다. 네, 짧은 내용이지만. 한글로 나와 있는 기사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실 건 슈퍼 앱을 추구한다는 것과요. 중요한 건 사용자 수가 소파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1,60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. 소파이가 300만 명 정도니까 5배가 넘는 정말로 큰 규모고요. 영국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총 35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유럽 쪽에서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. IPO가 올해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도 좀 나와 있는데 기사가 작년에 나온 걸 보면 IPO 전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목표라고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았거나 뛰어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곧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. 영국에서는 정말로 규모 있는 스타트업이고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큰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핀테크 시장에서는 압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CEO가 소파이 CEO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제품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서비스하고 있는 걸 큰 틀로 본다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강점이야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.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회사 매출이 진짜 괜찮은데요. 괜찮은 것도 괜찮은 거지만 성장성이 정말 좋습니다. 물론 2019년보다야 2020년도에 웬만한 핀테크 기업이 성장 안 한 기업이 없겠지만 성장률이 약 57%라고 하고요.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보유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혜택도 받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성장성이 진짜로 말도 안 되죠. 이 규모가 진짜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이 퍼센트에 좀 착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기업이 또 그렇게 작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. 근데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고, 그로스 마진도 그렇고, 손실도 그렇고, 앞으로 네, 이것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걸 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, 더 놀라운 건 앞으로 더 좋습니다. 이전까지의 전제 조건과 앞으로의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. 기사 읽어드리면 소파이와 거의 똑같습니다. 보험이나 여기서 특이한 게 이 레볼루트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구독 서비스 매출이 진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. 보통 카드 관련해서 연계된 이 월 결제 서비스인데요. 제가 계속 소파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국은 소파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소비 쪽에서
매출을 높여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레볼루트라고 보고요. 카드나 주식 거래나 암호화폐나 소파이가 하고 있는 웬만한 거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도 진출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뱅크 차터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. 소파이보다 조금 더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아마도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엄청 높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미국에 진출한 유럽 핀테크들이 보통 다 실패했었기 때문에 레볼루트가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큰 점유율을 갖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유럽 쪽에서의 인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더 뭐 여행이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카드 부분 매출이 꽤 높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레볼루트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사가 일부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합니다. 이게 꽤 매출에 큰 기여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. 매출표 보여드리면 역시 카드 부분은 제일 많은데 중요한 건 이 구독 서비스가 좀 재밌습니다. 핀테크 기업 중에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열심히 그리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30% 정도의 매출 비중인데 성장성이 YOY로 거의 100%입니다. 작년 19년도보다 2배 성장한 건데요. 20년도에 놀랍지 않습니까? 이 레볼루트가 사업을 좀 영리하게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고 페이먼트에 분명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나 기타 등등 서비스를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이 구독 서비스가 뭐냐면 일단은 레볼루트 플러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레볼루스 메탈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쉽게 정리하면 뭐 이런 수수료를 좀 없애준다.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해준다.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페이먼트 기업이다 보니까 그 결제 관련된 것들 중간에 환불이나 반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그렇고요.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뭐 거래나 아니면 결제나 수수료를 거의 없게 해준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소파이로 보면 좀 낯설죠. 왜냐면 이 페이먼트 기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추가 매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 매출 중에서 정말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디지털 뱅크 영상 올릴 때마다 갖고 오는 표인데 이 디지털 뱅킹의 이 인덱스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. 누뱅크가 항상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파이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. 2019년도 뭐 18년도 이렇게는. 근데 레볼루트가 말도 안 되게 위에 있죠. 왜냐면 이용자 수도 진짜 많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 전체 전 세계적인 디지털 뱅크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투자 부분에서 소파이랑 비교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뭐 관련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수수료 측면에서야 소파이가 PFOF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모르죠. 근데 아마도 조금 그보다는 수수료가 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레볼루트가요.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서 중요한 건 그 계좌 개설 시간인데요. 레볼루트는 하루라고 하고요. 소파이가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거래 상품으로 보면 사실은 큰 차이 없습니다.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소파이가 ETF 운영하시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것밖에 차이가 없고요. 더 자세하게 보여드려도 옵션이나 선물이나 다 없습니다. 암호화폐 쪽을 하고 있는 거 빼면 거의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출을 내고 있는 구조는 똑같으나 강점이 좀 차이가 있고 레볼루트 같은 경우는 이 구독 매출이 엄청나게 높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내용 더 보여드리면 이제 왜 이 레볼루트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
EU에서 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각 나라별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EU에서 받았지만 각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기반은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은행업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이 면허가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이나 송금이나 기타 등등 뱅킹 관련 서비스를 더 강조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결제 기반 관련된 매출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 추가가 된다면 분명히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기업 규모가 작년 중순쯤에 약 33 빌리언인데요.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요.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누뱅크도 다운그레이드에 상장을 하긴 했죠. 그래도 사실 소파이보다야 못해도 뭐 2배 이상은 되는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높은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 가치가 2019년도보다 무려 약 한 얼마가 증가했죠? 한 6배 정도 증가했네요.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. 2020년도 대비 21년도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. 거의 6배가 증가했고요.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, 포르투갈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 규제를 어떤 것에서 받느냐 각 나라마다의 규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아마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레볼루트 뱅크는 약 3억 9,500만 유로 달러로 하면 약 4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뱅킹 서비스가 주 영역은 아직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나쁘지 않은 정도의 예금인 거죠. 이 서비스가 아직까지 주력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국 쪽에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 2022년에 은행 라이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미국에서도 뱅크 차터를 신청은 했습니다. 다만 이게 작년 초기 때문에 소파이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 아마 좀 기약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서비스에 어차피 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차터가 없더라도 미국에서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은 사실은 소파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할 수 있다는 걸.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CEO가 강조하고 있는 건 세계 최초의 글로벌 금융 슈퍼 앱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소파이가 강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고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핀테크 그러니까 뭔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용자일 수도 있고 이걸 보시면 좀 소파이의 미래가 어떨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소파이가 현재 없는 게 이 소비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앞으로는 요게 충족이 돼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이 기업이 올해 상장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. 근데 상장을 뭐 한다는 떡밥이 조금 뭐 기사나 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실 좀 행복해라 가깝다고 보고 하게 된다면 왜냐면 조건이야 충족을 했을 테니까 얼추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. 누뱅크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. 누뱅크는 뭐랄까 성장은 좀 빠르게 하고 있고 이용자 수도 많은데 아무래도 국가가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서의 이용자 수 한 명의 가치와 소파이나 이 레볼루트 고객이 한 명의 가치가 좀 다릅니다.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애초에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